하루에 1억. 네, 맞습니다. 처음 18살 때 남문 시장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말단 직원이었고 물건 들어오면 물건 받고 정리하고, 이후에는 제 위로는 대표님, 당시 대표님 한 분만 계셨고 제가 직접 채용해가지고 또 팀을 꾸리고, 이 플랫폼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다른 플랫폼에서 뭐든지 다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자성의 큰 장점은 당연히 같아요. 온라인 특성상 오늘 팔면은 2달 뒤 정산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빠르게 회전시켜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퍼 대표 전지윤입니다.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11월 달 예상 매출 기준액으로는 한 15억, 연간으로는 한 6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 최대 매출액은 한 1억 정도까지. 하루에 1억? 네, 맞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올해 97년생 만 27살입니다. 하루에 조명이 켜지면서 이제 꺼지는 순간까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좀 이제 빨리 시작을 해서 사회에 좀 빨리 나왔다 보니까 노는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좀 항상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취침하기 전에 SNS나 이렇게 할 때,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불을 켤 때는 조금 다들 힘드시겠지만은 이제 꺼지는 순간에는 오프아워와 함께 하면은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프아워 브랜드라는 좀 네이밍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오퍼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원해주신 소비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는 포인트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온라인 특성상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올해 팝업 매장을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팝업 매장이 사실 이제 브랜드 인지도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들 하시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가갔던 이유는 고객들과 직접적인 소통, 니즈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해보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방향성도 좀 많이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매출도 같이 견인을 하면서도 고객분들과의 소통도 아주 잘 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대표님 가장 신기했었던 게, 쇼마마를 소개해 주신 분도 그렇고 다 경쟁사잖아요. 근데 이 경쟁사끼리 이렇게 광고회사도 소개시켜주고 정보 공유도 정말 많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잘 된다고 해서 저만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장에 지금 저희 옆에 있는 거래처 분들한테도 전화 오시면은 오늘 매출 얼마 나왔어요? 루아스도 이만큼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이런 프로모션 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웃긴 말로 빤스까지 벗고 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다 드러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반대로 이제 공유를 받고 있는데, 제가 모든 부분을 다 공유한 만큼 그분도 저한테 다 공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매출을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 건가요? 사실 동반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 더욱더 크게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장 자체를 키우자라는 접근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플랫폼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다가가는지에 따라서 매출로 전환되는 값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이 플랫폼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다른 플랫폼에서 뭐든지 다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플랫폼 대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외부적으로 우리 자사몰에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될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서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이나 플랫폼에서 하는 것과 또 비슷한 성질로 벤치마킹 형태로 좀 맞춰서 나아가고 있고요. 자사몰의 큰 장점은 당연히 자금인 것 같아요. 들어오면은 빠르게 자금 회전이 되다 보니까 자사몰을 잘 운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회사에 큰 영향을. 현금 흐름이 좀 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산 주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목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주요 플랫폼이나 일단 매출이 가장 큰 비중 일자랑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금을 분산을 시켜서 어느 날짜에 어떤 거를 어떻게 입출고를 할지 이런 것들도 세부적인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플랫폼에는 언제 이만큼 팔아야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계획적으로 좀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산 자체가 고객님들의 구매 확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배송 완료일 기준으로 많이 이제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말일이나 이럴 때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또 목돈들이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말일에 판매된 것들은 사실 2월 돼서 그 자금은 거의 2달 가까이 눕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조절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직장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인프라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고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첫 사회생활부터 브랜드 창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잘 되어 있고 요새는 또 테무나 또 이렇게 해서 좀 대행 업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껴서 발빠르게 처리를 또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추가로 나중에 내 제품을 정말 생산해가지고 대량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공장이나 뭐 이런 걸 끼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원천 공장은 어딘지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갔어요. 중국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소통은 좀 어렵겠지만은 어떻게든 뭐 팝하고든 돌리고 뭐 해가지고 여기에 원천 공장 혹시 어디입니까? 저도 한번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또 물꼬리가 트면은 뭐 계속해서 좀 이 인프라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되면 핸들링할 수 있는 공장도 생길 수 있고 원단가나 이런 부분도 중간 유통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의 마진율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고객들이 또 소비하는 단가는 낮아지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거 자금을 빨리 회전을 시킬 수 있을지 그 생각이 좀 많았던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권을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거래처분들께 많은 관계 형성을 또 했었고 도움을 청했던 것 같아요. 그 또한 또 성과를 또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분들도 결국에 쌓아왔던 믿음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도 정책자금이나 이제 정부지원금이나 알아보면서 대출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대출을 받으면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은 이 자금을 어떻게 하면은 또 회전을 시키느냐가 관건이더라고요. 온라인 특성상 오늘 팔면은 뭐 한 달 뒤 정산, 뭐 2달 뒤 정산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빠르게 회전시켜서 판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18살 때 수원에 좀 남문 시장이라고 해서 팔달문 쪽에 있는데 남문 시장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에 있는 정말 제품들을 다양하게 판매를 하는 BYC 이제 상설 매장이었는데요. 제가 방학 때 전화를 드려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아버지 지인분이셨는데 일단은 한번 와서 해봐라 라고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 말단 직원이었고 당시에 그냥 밖에서 그냥 장사하면서 뭐 물건 들어오면 물건 받고 정리하고 판매하고 이랬던 부분인 건데 제가 어떤 제품을 그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 뒤에 매출의 성과가 났을 때 마음이 아직도 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를 팔았으니까 2개를 팔고 싶고 또 팔기 위해서 위치나 구조적인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액이 또 그거에 따라 또 증대가 되고 계속해서 큰 성과와 목표에 좀 다가가다 보니까 더 재미가 있어서 저도 더욱더 몰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재미 포인트였는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좀 직원분들의 포지션 위치에서 자유롭게 일단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걸 형성을 해주셨고 구조를 만들어 주셨고 젊고 어린 나이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펼쳐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너지가 나다 보니까 저를 좀 많이 북돋아 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일을 쭉 계속 하셨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직장을 또 옮기신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남자라면 일단 다 가야 되는 군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단 가야 되면은 빨리 가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컸었고요. 군대 안에 또 싸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싸지방에서도 내가 그 다음 직장을 어디로 갈지 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소매를 해봤으니 도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제 유통 과정 자체가 생산하면은 소매 갔다가 소비자분들한테 가는 게 가장 기본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밑바닥 것부터 거꾸로 가야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또 아버지 지인분이 계시는 도매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또 마침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같이 운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매출액도 잘 나와주고 있는 회사였어가지고 배울 점이 정말 많겠다라고 해서 전역하자마자 그냥 다음날 출근을 했었고요. 일단 기존의 소매를 했었다 보니까 모든 제품을 제가 다 알고 있던 상품들이었어요. 이미 소매에서 팔던 상품을 그대로 여기서 온라인이랑 도매에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었다 보니까 습득력이 좀 빨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남들보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주말에도 계속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를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물류랑 그 다음에 이제 피킹 업무를 많이 하다가 그 이후에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노력이 조금씩 또 이제 어필이 되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제 물류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사무 업무를 이제 보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장사를 또 했었다 보니까 사실 플랫폼만 형태만 다르지 일단 전반적인 성질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쇼핑몰에서 똑같이 장사를 하면 되겠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결국에는 소비자는 같다 보니까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지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만 잘 풀어서 판매를 하면 되겠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남들 다 아는 엑셀도 할 줄 몰랐고 한글도 할 줄 몰랐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주말에 많이 공부를 하면서 사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제 스스로의 일단 자질을 좀 갖춰 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회사다 보니까 성과를 또 내야 되다 보니 직접적으로 매출액이잖아요. MD 역할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은 제안을 드렸고 그다음에 성과를 조금씩 내다 보니까 매출액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서 위에 분들도 다 계셨었지만은 좀 빠르게 그분들과 경쟁을 해서 이후에는 제 위로는 당시 대표님 한 분만 계셨고 제가 직접 채용해가지고 또 팀을 꾸리고 또 부서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실패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과가 안 났다고 해서 어떡하지 생각을 거기에 잠겨져 버리면은 나아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떠한 사건이나 뭐 어떤 부분이 터졌으면은 잊어버리고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개선하거나 다음 거를 처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좀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당시에 위에 뭐 대표님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역질문으로 믿음을 또 어떻게 하면 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 외적으로도 좀 많은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 업무 시간 이외에도 뭐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 관계가 호전이 되고 좀 좋아지면서 소통에 좀 더 원활하게 됐고 믿음을 주시다 보니까 저도 그 믿음에 또 배신을 하면 안 되니까 저 또한 더욱더 꼼꼼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실행에 옮긴 것들이 가장 컸던 부분인 것 같아요. 대학을 좀 일찍 포기를 하고 주변 분들은 대학을 다 많이 가셨는데 나아가는 만큼 제가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좀 결심을 하게 됐고 좀 이른 나이에 빨리 시작해서 빠르게 좀 자금을 악착같이 좀 모으고 브랜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나아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던가요? 사실 부모님께서 굉장히 처음에 많이 반대를 하셨죠. 좋은 대학도 붙으셨던 걸로. 네, 맞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대학교를 이제 붙어서 진학을 할 예정이었으나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오히려 어머니는 이제 왜 안 가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아이템이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굳이 그게 뭐 장사 형태로 어떤 제품을 판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바로 행동에 옮기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또 다른 분들께서 또 치고 올라가는 분들이 또 많아서 바로 좀 실행에 옮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회사 생활에서의 성과도 그렇고 네. 창업 후의 성과도
거도 그렇고 사실 실행력이 가장 엄청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은 이제 회사가 이제 빠르게 성장이나 그다음에 뭐 빠른 부분들이지만은 단점은 저희 직원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같이 또 맞춰 나가야 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또 고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이 만드는 회사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제가 그만큼 회사가 신장을 하고 잘 되면은 그만큼 직원분들께 좀 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처럼만큼의 복지는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래도 이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고 싶은 게 또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과 네. 직원들한테 넘기는 일들을 뭔가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다 운영을 해보고 실무를 했다 보니까 창업을 하면서도 제가 전반적으로 다 했었고 이제 서브로 저 도와주실 이제 직원분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당연히 일손이 부족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이 정도 도달했다 하면은 한 명이 더 있어야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부서나 팀을 하나 더 구성을 해야지만이 또 우리가 어떤 업무를 또 처리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셨을 때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그 하얀색 티셔츠에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의 딱 그 문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플한데 가장 임팩트 있었던 부분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도 기억이 나고 있었으니까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요? 라고 했어가지고 이제 컨택해서 일단 연락을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광고회사 찾으셨었던 적도 있는데 네. 그때는 잘 모르다가 네. 소개를 받고 나니까 거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지인분께서는 어쨌든 만족을 하셨으니까 소개를 느껴주셨을 것 같고 네. 대표님은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시면서 어떻게 만족도는 어떠신지? 많은 이제 대행사들을 써봤고 오래 써본 데도 있고 좀 적게 써본 데도 있고 그 안에서 일단 슈맘마가 일단 가장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슈맘마는 저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약간 좀 꼼꼼하고 좀 해야 되고 바로바로 실행에 좀 옮기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슈맘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진짜 오퍼처럼 그러니까 자기 회사처럼 일을 꼼꼼하게 다 처리를 해주시고 매출이 많건 적건 간에 밤낮 할 거 없이 많이 나오면 기뻐해 주시고 안 나오면 같이 걱정해 주시고 나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나오면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제가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굳이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사소한 것까지도 브랜드를 위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주시는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고 디테일한 좀 보고치기 제 성격상 또 지금 이 로하스가 왜 안 나오고 성과가 왜 안 나오고 있으면 왜 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하루에 또 이제 주간 보고 야간 보고까지도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서비스의 만족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점으로 치면은 뭐 5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한번 평가해 주실 수 있으실지? 일단 슈맘마는 5점 만점에 저는 4점이라 생각합니다. 4점. 네. 1점은 어떤 부분이 아쉬우셔서?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쉽게 해놔야 이게 또 맞습니다. 일단은 슈맘마 일단 함께 해가지고 저희가 좀 값진 성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톡방에 항상 불이 좀 많지 않습니까? 항상 그 불이 많은 만큼 저 또한 또 밤낮 없이 질문을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 뭐 다른 거 없이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주시고 새벽에도 연락을 드려도 또 빠른 피드백과 또 업무 처리를 또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오퍼가 또 이제 슈맘마의 그 별점 5개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별점 5개의 그 매출 기준이 혹시 뭐 있으신가요?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그쵸. 네. 슈맘마 오퍼 화이팅! 화이팅!